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의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통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가 아프면 누구나 일단은 겁이 덜컥 납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과연 내 머리에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어느새 오기 쉬운데요. 두통 치료에 있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제로 내 두통의 원인이 정말로 이 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내는 게 두통 치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에 뇌에 문제없이 발생하는 두통을 갖고 1차성 두통이라고 부르고요.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 뇌종양처럼 뇌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두통을 갖고 우리가 2차성 두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통의 대부분은 약 90% 정도는 뇌와는 상관이 없는 1차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차성 두통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이 환자분에게 있어서 검사를 했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뇌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혈액 검사를 해도 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바로 1차성 두통이고, 바로 이 1차성 두통으로 고생을 하시는 환자분이 전체 두통 환자분의 90%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만약에 뇌 CT나 MRI 같은 검사에서 무언가가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 이미 실은 그거는 이미 큰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일부가 막혔거나 아니면 뇌혈관 어디선가 출혈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종양 같은 게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두통이 반복되거나 잘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에게 보통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 마음속에서 가장 신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병원에 가서 이왕이면 검사를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똑같이 뇌 CT, 뇌 MRI를 찍어서 이상이 없게 나와도 막상 환자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혹시 작은 병원이라서 혹시 검사상 놓친 게 있진 않을까?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좋은 건데, 그렇지만 나는 계속 두통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은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또 큰 병원을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두통 환자분들이 실제로 동일한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검사를 하실 때는 환자분 마음속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병원, 이 병원에서 무언가 판단을 내려주면 믿을 수 있어 라는 신뢰감이 있는 큰 병원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큰 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성 두통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상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두통이기 때문에 검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치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든가 CT, MRI 상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뇌에 문제가 있는 두통이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두통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두통에 유명한 진통제들이 있죠. 광고로도 익숙한 몇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는 그런 진통제를 먹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통제라는 것 자체가 뇌의 신경을 흥분시키고 감각 중추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복용을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통이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통제를 자꾸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더 큰 두통이 옵니다. 즉 치료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는 두통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약물 과용성 두통입니다.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약물 과용성 두통, 즉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생기는 두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어떤 치료라도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두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선택 굉장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통제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잡히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두통의 원인을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말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일차성 두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익숙하신 병명 편두통, 그 다음에 긴장성 두통이라는 두통, 그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픈 군발성 두통. 그런데 이 세 가지 두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긴장성 두통인데요. 긴장성 두통이라는 단어 앞에 실은 한 글자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근긴장성 두통입니다. 특히나 목, 어깨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생기는 두통이라는 뜻입니다. 만성 피로적인 상태가 있다거나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목에 문제가 있다거나 목, 어깨 어딘가에 손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는 두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통 자체는 내과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두통이 아닙니다. 굳이 나누자면 정형외과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긴장성 두통의 특징은 뭐냐면요, 뒷목이 조이는 듯하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뒷골 당긴다고 하죠. 뒷머리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 심하면 콕콕 쑤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통증이 바로 이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내과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도 잘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거고, 도리어 이 목에 관련된, 어깨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두통입니다. 근데 이 긴장성 두통이 우리가 경험하는 두통의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진통제를 드셔도 왜 나는 좋아지지 않지 하는 느낌을 경험하셨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통 때문에 고민한다면 무조건 진통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혹시 원인이 다른 부분에 있지 않을까? 내 목, 어깨에서 시작된 두통이 아닐까를 먼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 어깨의 긴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침치료라던가 일자목, 거북목을 개선하는 추나요법 같은 치료가 분명히 두통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통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두통의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 서혁진입니다.